샤워라든지 세안, 화장품 바를 때 뻑뻑하지 않고 미끌미끌 씻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피부를 박물관 관장 피부과 전문의 이지민입니다. 요즘 피부를 박물관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술 받고 계신데요. 병원에서의 시술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까지 잘 되어야지 최상의 시술 결과가 나타나겠죠. 오늘은 피부를 박물관에서 시술 받고 집에서 후처치랑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쭉 정리하는 영상을 찍어 볼게요. 리프팅, 스킨 부스터, 잡티, 흉터 치료, 여드름 등등 각자 받으신 시술에 맞춰서 집중해서 봐주세요. 모든 시술에서의 공통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이에요. 피부과 대부분의 시술들은 가벼운 열을 주거나 딱지를 만드는 시술이 많죠. 그래서 자외선을 보게 되면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고 재생 과정을 방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물리적 자극을 피해주세요. 샤워라든지 세안, 화장품 바를 때 뻑뻑하지 않고 세안제를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부드럽게 미끌미끌 씻어주세요. 세 번째, 음주, 흡연, 사우나, 찜질방, 땀이 나는 과격한 운동 피해주세요. 대부분의 시술들이 피부가 자연 회복할 만한 아주 약한 염증 반응을 유도해서 피부를 재생시키는 과정이 많은데 체온이 오르고 혈관이 늘어나는 환경에 노출되면 치료 목적의 약한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열이 많이 오르는 과격한 운동이나 열에 많이 노출되면 재생 과정과 회복이 더뎌지고 붓기나 홍반이 오래될 수 있으니까 꼭 피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각 시술에 맞춘 주의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사 시술이에요. 필러나 스컬트라 주베르 볼륨 같이 얼굴 전체적으로 볼륨 목적으로 주사 맞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끝이 뾰족한 바늘보다는 뭉툭한 캐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은 멍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캐뉼러가 들어간 입구 정도만 재생 테이프를 48시간 붙여주시고 테이프를 떼고 나면 주사바늘 자국이 며칠 더 보일 수 있는데 대부분 5일에서 7일 이내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붓기는 보통 주베르 볼륨, 스컬트라의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로 가라앉고요. 필러는 히알루론산이 물을 끌어당기는 성분 때문에 1, 2주 정도 조금 더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컬트라는 마사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5일 정도 보습제를 바르고 진행하는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볼 쪽은 이렇게 손바닥으로 약간 이렇게 올리듯이, 그 다음에 앞볼 쪽은 두 손가락으로 살짝 올리듯이, 팔자주름 쪽은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약간 올려주는 방향에 맞춰서 젠틀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리프팅이에요. 울세라, 덴서티, 올리지오, 트리코 같은 시술들인데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열을 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당일에 너무 찬물로 세안하는 것, 아이스팩으로 막 쿨링하는 것은 피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울세라는 고주파보다 깊게 들어가는 초음파 시술이기 때문에 다른 고주파 장비보다 붓기랑 얼얼한 통증이 1, 2주 정도 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살짝 이 하안면부가 붓기 때문에 오히려 울세라 받고 나서 조금 더 얼굴 네모내졌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금방 괜찮아집니다. 세 번째, 이런 리프팅 시술의 효과는 콜라겐과 탄력 섬유가 생기는데 한 2,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서서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피부를 박물관 오셔서 체크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스킨 부스터와 포텐자 시술이에요. 미세 바늘이 들어가서 피부에 아주 작은 구멍이 생기는 시술들이기 때문에 한 1에서 3일 정도 홍반, 약간의 바늘 자국이 보일 수도 있고 거의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엠보싱은 보통 하루 이틀 내에 사라집니다. 따라서 당일이나 다음날 두꺼운 화장 피해주시고요. 간혹 한두 개의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미상약 처방해드리니까 필요하면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흉터 시술이에요. 보통 피부를 박물관에 오셨으면 퓨어제 시술을 대부분 받으셨을 텐데요.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아주 미세한 구멍이 생기는 시술이기 때문에 눈에 많이 두드러지지 않는 부슬부슬한 미세한 딱지가 생겨요. 처방해드린 연고를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가볍게 바르시고 딱지가 최대한 천천히 떨어질 수 있도록 부드럽게 세안하시고 보습 잘 해주시면 돼요. 딱지가 떨어지고 나서도 그래도 처음 일주일 정도는 붉은기가 가볍게 있고 2주차 때부터는 가벼운 홍반으로 점점 잘 가라앉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퓨어제 시술 후에 일시적으로 조금 더 흉터가 티가 날 수 있는데 그러다가 한두 달 있으면서 점점 가라앉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섯 번째, 여드름 치료예요. 압출이나 레이저 치료를 주로 받으셨을 텐데요. 당일날, 다음날 조금 더 붉어 보일 수 있지만 두꺼운 화장으로 가리지 마시고 다음날부터는 가벼운 선크림 바르시고 보습 잘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미세한 딱지, 지물 딱지가 보이면 그것도 최대한 늦게 떨어질 수 있도록 부드럽게 피부를 다뤄주시고요. 그리고 여드름이 잘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단 음식이죠. 단당류가 많은 음식들을 피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점과 잡티, 사마귀, 검버섯 딱지 시술이에요. 일반적으로 재생 테이프를 붙이거나 연고를 바르기도 하는데요. 둘 다 무조건 원칙은 딱지가 최대한 늦게 천천히 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딱지는 피부가 만드는 자연 보호막이잖아요. 그래서 늦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재생 테이프도 저절로 떨어지지 않으면 갈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재생 테이프를 붙이지 않고 연고를 바르는 케이스일 때는 하루에 3회 이상 딱지 부위가 촉촉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주 발라주세요. 수분한 상태로 유지되어야지
그래야지 재생이 잘 됩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붙이다가 많이 붉어지고 가렵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테이프 접착제 때문에 알러지가 생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피부박물관에 연락해서 다음 조치사항을 안내받으시면 되세요. 피부박물관에서 닥터모네와 함께 피부과 시술 받은 분들 후처치도 잘 하셔가지고 최고의 결과를 같이 만들어 봐요. 다음에 또 만나요.